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어서 갑니다. 내일 수업이 이제 공법이죠? 예. 이석기 교수 적중률 아주 소문났으니까 빠지지 말고,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는 점수, 어느 선생님들은 점수 많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기본 점수만 한다, 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중개사법 빠지지 마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이번에는 몇 번이죠? 16번? 맞습니까? 예, 16번 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등기되었으며 양도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랬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착각할까봐 여러분 올해까지는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또는 뭐예요? 2주택이냐 3주택이냐 관계없죠. 다만 하나 차이 나는 건 있어요.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 2년 보유하고 양도할 때 고가주택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비과세죠. 그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건 몇 년 거주, 2년 거주를 하고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거 빼놓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데 세율이나 이런데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할증과세 그런 게 유예됐으니까 내년까지. 자, 그럼 봐요. 피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우리나라 건 해주는 거예요. 외국 건 안 해줘.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거 파는 건 해주죠.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우리나라 자산 양도한 거 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다음,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으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몇 년? 15년인 경우 양도차익의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무슨 내용인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요, 부모님을 동고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는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받죠.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혼인한 경우는 몇 년? 5년이야. 그러면 남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세대에 주택이 몇 개? 2개. 이거 투기로 보지 않는다. 몇 년 동안만? 5년 동안. 그럼 5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보죠. 그래서 5년 안에 그 중에 하나를 뭐하면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죠. 그런데 그때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많이 해주잖아. 20%부터 80%까지. 이해가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에는 혼인한 경우 몇 년? 5년 안에 그거 파는 것도 거기 들어가. 부모님 모시고 동고봉양으로 몇 년? 10년 안에 둘 중에 하나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혼인하고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나서 파는 건 혜택이 없어. 그냥 주택 몇 개야? 2개.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20%부터 최고 몇 프로? 80%. 그거 안 해줘.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6에서 몇 프로? 30%. 6에서 몇 프로? 30%. 이러고 이걸로 가는 거지. 1년에 몇 프로씩? 2%씩. 이해가죠? 1세대 1주택이면 많이 공제해주죠. 근데 5년 지난 후에 파는 건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특례를 줄 수가 없다. 그럼 일반 자산과 똑같아. 그래서 몇 년 보유했어요? 15년 곱하기 1년에 몇 프로? 2%.
그럼 몇 프로? 30%. 틀렸네요. 40%가 아니라 몇 프로? 30%. 이해가시죠? 만약에 여기서 아주 어려운 거 이거 제일 이거 못 찾는다니까. 만약에 여기서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았다 그래요. 5년 안에 팔았어요. 근데 거기서 몇 년? 15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2년 거주했다 그래봐. 몇 년 거주? 2년 거주했다. 그럼 어떻게 돼? 10년 이상이면 40%죠? 2년 거주했으니까 8%죠? 합쳐서 48%를 공제해줘. 그런데 몇 년 지나서 파는 건 5년 지난 건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니니까 일반 자산과 똑같아. 부모님 모시는 것도 몇 년 안에 팔 때 10년 안에 파는데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한다 그럴 때는 혜택을 주지만 10년 지나서 파는 건 혜택이 없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다음,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다음,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 10년 보유, 5년 거주했다. 그죠?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60% 공제율을 곱한다. 자, 1세대 1주택 몇 년 거주? 예? 몇 년 거주? 5년 거주했죠? 자, 10년 보유했죠? 10년이면 4%씩 40%. 4% 곱하니까 20%. 합이 60%. 맞죠? 예. 이렇게,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조정지역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3주택, 4주택 할 거 없이 올해까지는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외된다. 틀렸죠? 뭐야? 적용한다. 맞죠? 다만 뭐는? 미등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물어보면 이거야. 제일 어려운 질문.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17번 기본공제에 대해서 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1번 거주자 또는 누구? 비거주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국내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유 지분별로 각각이죠. 각각 안분을 해서 공동소유자 각각에게 대해서 얼마? 250만 원. 두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계산해서 그 금액에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받는다. 맞죠? 예, 다음.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대한 소득 중에서 미등기 자산은 안 해주죠? 예,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입주권, 여기 보세요.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하고 뭐? 입주권. 그럼 주택 몇 개로 봐? 2개. 주택하고 입주권은 주택세에 들어가니까 주택 몇 개로 봐? 2개. 아니면 주택 하나하고 뭐하고? 분양권, 요것도 주택 몇 개로 봐? 2개. 이해가세요? 그 얘기죠 지금? 예, 다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요렇게 가지고 있어도 2주택이고 주택하고 뭐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2주택이죠. 이 상태에서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해당 주택을 뭐하고 주택을 등기된 것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런 거 없어. 등기됐으면 다 공제 받아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도 무엇 빼고는 미등기 빼고는. 그죠? 예, 그래서 틀렸다. 적용할 수 있다. 다음 4번. 양도소득,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는 감면소득 금액 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양도소득 금액 외에 소득 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소득 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맞아요. 여기 보세요. 어디서 먼저 빼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 그죠? 여기 보세요.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얼마? 1,000만 원.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감면소득이라고 해요. 감면소득은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거니까 세금 계산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700만 원이라고 해요. 얼마요?
700만 원. 그러면 과세되는 소득은 뭐야? 과세되는 소득 금액은 300만 원만 가지고 세금 계산한다 이거죠. 여기서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은 여기서 먼저 빼느냐, 여기서 먼저 공제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얼마? 250만 원 공제받으면 나머지 얼마? 50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죠. 300만 원 세금 계산이 아니라 50만 원만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얼마? 250만 원을 먼저 공제한다면 여기서는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 세금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어디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감면소득 있으면 이거 말고 과세되는 거에서 먼저 빼라 이거. 이해가세요? 과세되는 거에서 먼저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그래서 여기 보여. 감면소득 외에, 감면소득 금액 외에 소득 금액에서, 그러니까 과세되는 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한다. 이해가시죠? 다음, 외국에 소지하는 부동산과 신탁수익권 과세기간 중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각각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 공제한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하고요 신탁수익권은 성격이 달라. 종류가 달라. 그래서 따로따로 얼마 각각 250만 원씩.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6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17번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물어봤죠? 예, 이번에는 18번 이제 이렇게 두 개 묶어서 물어봐. 자, 18번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뭐? 양도소득 기본공제 동시에 물어봤죠? 자, 1번 조정지역 내 2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왜? 내년까지 연장됐어요. 할증 이후에.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다 공제해줘. 이해가세요? 그래서 틀렸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 해줘요. 예. 다음,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 둘 다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미등기 자산은 안 해주잖아요. 예. 세금을 포탈할 놈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지.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놓고는 주식이든 뭐든 다 공제받을 수 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제한적이지만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놓고 다 해야.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제한 받죠? 장기보유는 몇 년? 장기보유 몇 년? 3년. 제한 받잖아. 근데 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상관없어. 제한받지 않는다. 맞아요. 관계없이 공제한다.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익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몇 번이든 양도할 때마다 요건만 충족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번이든 100번이든 다 공제해줘. 그런데 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그랬죠. 연. 1년에 얼마? 250만 원 한도잖아요. 그죠? 1년 동안의 합계가 얼마?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래서 여기는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한다. 맞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9번, 20번. 자, 요거 잠깐 보고 갑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렵게 또 생각되는 부분이 증여재산부 2월과세. 증여재산 뭐라고요? 2월과세. 증여재산 2월과세의 뜻이 뭐야? 부모 자식 간에 뭐 받고 부부 간에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10년 안에 팔면 국가는 뭐 한다? 지켜본다. 몇 년? 10년. 이 얘기예요. 지켜봤다가 과세할 거야. 어떻게? 정상적으로 과세했는데 10년 안에 뭐 하면? 팔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10년 지나서 팔면 관계없지만 10년 안에 팔면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자, 보세요. 자, 용어를 보기 위해서 누구?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가 이 사람의 누구? 배우자나 이 사람의 누구? 직계, 존속하면 부모죠? 또는 이 사람의 직계 누구? 비속. 그러니까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얘는 요 사람들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를 받습니다. 증여. 자, 이 상가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이 상가 부동산이 10억, 이 부동산을 얘들이 얼마 주고 샀느냐? 1억 주고 샀다고 그래봐요. 얼마?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얘한테 뭐 합니까? 지금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요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뭐가 있어? 근저당 채무가 4억이 있다. 이거 10억짜리야. 이거 얼마? 4억 있다. 자, 보세요. 부동산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지금 채무가 얼마 있어요? 4억. 그런데 이거 옛날에 얼마 주고 산 거야? 1억 주고 취득한 거야. 근데 지금 증여할 때는 얼마짜리가 됐어? 10억짜리. 그리고 채무가 얼마요? 4억. 이것을 얘가 뭐하는 조건?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죠? 이해가세요? 아니면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 그냥 편하게. 요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얘가 뭐합니까? 증여하는데 증여 받을 때 얼마짜리야? 5억짜리야. 이럴 수도 있죠. 자, 얼마 주고 산 거? 1억 주고 산 걸 얘한테 증여할 때는 얼마짜리? 5억. 그럼 얘는 뭐 받았으니까? 증여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도 내야 되겠죠.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죠? 부부간의 증여는 10년 동안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결혼을 앞둔 자녀한테 혼인자금은 1억 5천만 원까지죠. 이런 증여 공제가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증여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증여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세법은 10년. 자, 10년 지나서 여기서 뭐하면 타인에게 뭐 했다면 양도를 했다. 얼마? 10억에. 자, 몇 년 지나서 팔았어요? 10년 지나서 팔면 정상이야. 그러면 양도세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죠? 양도세 어떻게 계산해요? 얼마에 팔았어요? 팔을 때 10억. 취득 가격은 본인의 취득 가격 얼마? 5억. 양도 차이가 얼마? 이거만 있다면 5억으로 계산한 게 정상이죠? 그래서 10년 지나서 팔면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을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지. 비정상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몇 년 안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이쯤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부동산을 양도를 했는데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 계산은 누가? 얘가 양도세 내야죠. 그럼 양도가액 얼마? 10억. 취득 가격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은 얘의 취득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배우자의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얼마? 취득 가격을 여기서 빼주는데 본인의 취득 가격이 아니라 증여자가 파는 걸로 보니까 얼마? 1억. 그리고 얘가 증여받고 팔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 뭐?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할 때까지 들어간 무슨 비용? 양도 비용. 이거는 본인이 들어간 비용이죠. 이건 누구? 증여자의 취득 가격. 거기에다가 특별히 또 뭐 비용 더 인정해 주겠다. 요거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 있으면 증여세 있으면 필요 경비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 개정돼서 증여할 때까지 들어간 뭐가 있으면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뭘로? 비용으로 인정해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럼 시험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거예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격? 취득가격은 본인의 취득가격이냐 증여자의 취득가격이냐 이거 물어봐. 누구? 증여자의 취득가격. 그리고 별도로 증여세 낸 거 있으면, 그리고 자본적 지출도 본인의 비용이 아닌데도 특별히 들어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여재산 뭐라고요? 2월 과세다.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10년 안에 팔면. 자, 문제. 그래서 여기 볼까요? 여기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직계, 전미속 간의 부동산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몇 년 안에 팔았다,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이때 이혼하고 파는 경우도 적용하는 거예요. 예. 다음 두 번째, 무슨 차이? 요걸 많이 물어봐.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계산할 때 요거. 자, 양도가액 얼마죠? 지금 같은 경우 얼마에 팔았어요? 팔을 때 여기 10억에 팔았죠.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격? 취득가격은 본인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누구?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그죠? 증여 당시, 취득 당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경우 수증자가 얘가 여기 얘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 있으면 증여세하고, 또 증여자가 부담한 뭐 있으면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것도 비용으로 추가로 넣어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차익이 나오면 양도 차익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빼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 무슨 기간? 보유 기간 3년 이상이죠. 보유 기간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데, 보유 기간 특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아. 두 군데서 어떻게 한다? 증여자의 뭐한 날,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이 얘기. 그러니까 남편한테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남편의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부모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한다. 두 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이해가세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요거 핵심 부당행위. 여러분, 부당행위가 뭐야? 세법에서 부당행위는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는 건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홍보대사로 임명해서 표창장 줘야 돼. 세금을 조금 내려고 못된 짓 한 게 부당행위죠. 그럼 세금마다 부당행위가 틀려. 여러분, 취득세에서 부당행위는 뭐야? 취득세를 조금 내려고. 그러면 취득가격을 뭐 했다는 얘기야? 다운, 낮췄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그게 부당행위야. 시중가격보다 낮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여기 양도차익을 줄여야죠. 줄이려면 무슨 가액?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요 취득가격을 뭐 높게 하면 이게 조금 나오죠. 요딴 짓을 누구랑 했느냐 이 얘기야. 특수관계인 친인척 간에 했다. 그게 부당행위야. 이해가세요? 자, 여기 보실래요? 여기 고가 양수, 저가 양도라고도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양도 가액에서 무슨 경비? 필요 경비. 차감하면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이것이 조금 나와야 세금 조금 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줄이려면 양도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하면 이렇게 조금 나오죠. 이런 행위를 누구랑 했다고? 특수관계인하고 했어요. 그럼 무조건 낮게 높게 했다고 부당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세법에 부당행위는 정해놨어요. 자, 이때 차이나는 차액은 시가의 몇 프로? 3%, 3억이죠.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나면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무슨 거래? 부당한 거래요.
그럼 부당한 거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세무서장이 너네들이 거래한 건 인정 안 해. 그러면 세무서장은 뭘로 한다? 결론은 시중 가격, 시가로 계산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요거 하나라도 알고 가야 돼.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요. 얘 상가 부동산, 이 상가 부동산이 시중 가격이 얼마? 10억짜리예요. 시가가 얼마? 10억짜리를 얘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고요. 얘는 돈을 대가를 지급했는데 8억을 줬어. 8억. 부동산 시가 얼마짜리를 10억짜리 주고 대금은 얼마? 8억. 그러니까 얘들은 결론은 얼마에 사고 팔았다? 부동산 얼마에 거래했다는 얘기야 지금. 8억. 그럼 얘는 양도록세 신고할 때 얼마에 팔았다고? 8억에 팔았다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얘는 8억으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냈겠죠? 자, 이렇게 거래를 했어. 아까 얘기했죠. 얘 부동산이 얘 앞으로 뭐예요 지금?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어디서 한다고? 등기소. 법원 등기소. 등기소에는 얘 부동산이 여기로 등기했죠. 이 자료가 항상 시장군수한테, 여기는 국세청으로 자료가 간다니까. 그러면 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얘 부동산이 여기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럼 2달 동안 기다려봐. 얘가 신고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면 가산세 붙여서 나가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얘 부동산 보니까 8억에 거래했네? 그래서 바쁘면 할 수 없지만 운이 안 좋으면 걸리는 거지, 실무에서는. 그래서 심심하니까 컴퓨터를 한번 딱 찍어봤어요. 갑의 인적사항하고 을의 인적사항을 딱 찍었더니 컴퓨터에 나오는 게 친인척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정리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국세청의 자료는 4천 8쪽, 반개 10쪽까지 다 나와. 관계가 찍어보면. 그러니까 둘이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서 갑이 아니야, 형이야, 얘는 을이 아니라 뭐야, 동생이야. 확인됐죠? 그럼 냄새가 나. 그럼 확인해봐. 이 부동산 시중 가격이 얼마? 다른 사람들 거래한 거 10억. 근데 얘들은 얼마? 8억. 차액이 얼마야? 자, 3억 이상 차이 났어요? 안 났잖아. 그런데 시가가 얼마야? 여기에 몇 프로?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기는 해당되죠.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무슨 거래? 부당거래. 결론 나왔네. 너네들이 거래한 건 부당거래야. 인정 안 해. 뭘로 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그리고 얘들한테는 뭐야? 너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쳤지?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 부정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40%로 간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누구랑 특수 관계, 누구 빼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아니 얘들은 왜 빼요? 부모 자식 간에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니까 기본이, 그렇죠, 증여로 가니까 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럼 빼고 친인척 간에, 그러면 누구, 예를 들어서 장인하고 사위는 부모 자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부모 자식이 아니다. 그런 관계지. 여기. 그죠? 그런 거 빼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냥 며느리한테 뭐라 그래? 딸이라고 안 하죠? 딸 같이 생각한다. 생각만 할 뿐이야. 딸은 아니야. 예? 장인이 사위한테 아이 사위는 아들이야. 그렇게 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 아들같이 생각만 해. 그래서 돈은 안 줘. 여기 보세요.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하는데 여기 양도가액을 뭐 했어요? 양도가액을 낮췄죠? 줄였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저가양도, 낮은 가격. 그 다음에 이 취득가격을 뭐 했어요? 높은 가격으로 고가 양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보세요. 이것을 뭐 하면 높였어. 그럼 뭐가 많이 나와? 네? 이 상태에서 양도 가격을 부풀렸어요. 그럼 뭐가 많이 나와? 양도 차익 많이 나오죠. 그럼 세금 많이 내죠. 부당한 행위가
아니야, 표창장 줘야 된다니까. 이해가죠? 부당행위는 딱 정해져 있어. 뭐 이걸 줄이려고 이걸 낮추거나 높였다, 누구랑 친인척 간에 얼마만큼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볼 것도 없이 부당행위야. 그럼 뭘로 가? 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는 때 그랬죠. 이때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상당하는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거래죠. 그럴 때는 금액 계산할 때 거주자 너네들이 거래한 행위 계산은 인정 안 하고 세무서장은 뭘로 한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격을 뭘로?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한번 다뤄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갑니다. 자, 몇 번이죠? 19번. 자, 다음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재산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거주자가 그에 두고 배우자 부부죠.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잖아요. 혼인관계가 깨진 것은 뭐예요? 소멸된 것은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을 하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합니다. 근데 여기는 둘 다 뭐한다?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어디서 틀렸어요? 혼인관계가 뭐한 거? 소멸된 경우는 뭐하고? 포함. 그죠? 이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둘 다 안 한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하되? 포함을 하되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앞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그 단어가 없던가. 이해가시죠? 다음,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이월과세 맞고,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격? 취득가격은 각각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원래 취득할 때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맞죠? 다음,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증여받았을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증여세하고, 증여자가 뭐한 거? 부담한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나오는데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무한날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예. 그럼 19번, 20번. 이번에는 다음 간호 안에 들어갈, 자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자, 여기 보실래요? 실거래 가격으로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특수 관계에 내놓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제외하고 친인척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 시가를 취득할 때 부당행위는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거 기억 있잖아요. 요거 기억. 이거 여기에 들어갈 단어요. 2박 3일 봐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박스 안에 빈칸 채우는 건 보기를 봐야 돼. 보기가 기억이잖아요. 기억하면 나오네. 초과 미달 둘 중에 하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뭐야?
시가보다 뭐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뭐야? 니은은 뭔지 몰라. 니은 보니까 뭐야? 역시 초과 미달이야. 그럼 시가에 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뭐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디귿 생각이 안 나. 디귿 보니까 5억 아니면 3억 둘 중에 하나야. 확률이, 그죠? 그래서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 니은 5%나 3% 둘 중에 하나 생각해서 50% 확률로 찍어야 돼. 그죠? 그래서 5%.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 조상님들한테 좀 섬기셔야 돼. 그래야 시험을 좀 잘 받으려고. 제가 어저께 지방에서 특강하고 오는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밀려갖고, 왜 그런가? 사고 난 줄 알았어. 움직이지를 않아.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어, 고속버스가. 그래서 봤더니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났어. 맞아, 벌초 하러 갔더구나. 벌초 때문에 어저께 밀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아니야, 끝까지는 사고는 없었어.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해가시죠? 예, 3번. 자, 여러분 21번 문제로 갑니다. 문제 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양도로서의 세율은요, 자, 오늘 세율까지만 할게요. 세율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34회에서 출제됐어요. 그것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세율하면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인데 그거 중심으로 34회 물어봤어요. 그래서 출제될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개정된 것 때문에 정리하고 간다는 생각에 한번 보고 갑니다. 어떤 거냐? 일반 부동산은 미등기는 70%, 상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1년 안 돼서도 50%, 1년 채웠으면 40%, 그리고 2년 이상이면 6에서 45죠. 그리고 뭐는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합니다. 16에서 55. 그런데 그래도 많이 물어보는 건 주택, 입주권, 분양권, 단기 매매 차익, 다시 말하면 투기에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주택은요, 1년 안 돼서 팔면 몇 프로? 70%. 1년 채웠는데 2년 못 채웠다. 그래도 60%. 그리고 2년 이상이면 6에서 45인데 분양권은 아니야. 분양권은요, 요것만 따로 뛰면 분양권은 별도로. 자, 1년 미만 무조건 몇 프로? 70%. 1년 이상이면 2년이든 3년이든 그냥 60%. 분양권은 두 가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개정된 건 아니지만 관련 있는 거, 여기서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조정지역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4주택이든 할증 안에 올해 말까지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거야. 조정지역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할증을 2025년도 내년 5월 9일까지 할증 안 한다니까 우리는 날짜 보는 게 아니라 올해까지는 할증이 없다. 그래서 요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유기간 나오는데,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사람은 바빠서 간 사람 있죠? 바빠서 먼저 간 사람,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피상속인. 그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소급한다. 합쳐서 계산하라. 또 하나 아까 나왔죠? 증여재산 무슨 과세? 2월 과세는 증여자의 무한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합쳐서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양도록세 세율 부분까지 해서 두 문제만 다루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21번 현행소득세법상 2020 몇 년? 4년도 양도하는 주택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등기되었으며 조정지역에 다주택자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할증 안 하니까.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보유기간 1년 안 됐어요. 그러면 분양권 몇 프로? 투기니까 70%. 다음 1년 이상인 주택 분양권은요, 2년이든 3년이든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입주할 의사가 없는데 취득했다. 그게 투기다. 몇 프로? 60% 맞고,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70% 맞아요. 2년 이상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6에서 45% 틀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양권은 그거 없어요. 6에서 45%가 없어요. 분양권은 70%하고 60%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없어야 맞는 거야. 그죠?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분양권 때문에 4번 틀렸다. 분양권은 2년 이상이라도 분양권은 뭘로 간다? 70%하고 60% 이거죠? 그래서 6에서 45가 없다. 그죠? 예. 자, 이번에도 22번 마지막 문제에 세율 적용으로 틀린 거, 법령이 정하는 조정지역이다, 아니다, 상관없다. 그죠? 자,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은 16에서 55 맞죠? 원래는 일반 부동산은 6에서 45인데 비사업용은 너무 세금이 적으니까 10% 할증이죠. 세율이 맞고,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50% 맞습니다. 1년 6개월 보유한 기타 자산, 이거 혼동돼 틀렸어요. 기타 자산은 골프연권, 콘도연권 이런 거 있죠? 이와 같은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 상관 없어요.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보유기간 따지지 않아요. 등기 여부,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6에서 몇 프로? 45%로 간다. 2년 이상인 상가는 6에서 45 맞고요.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는요,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그냥 미등기는 몇 프로? 70%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휴강이니까 여러분 뒤로 미뤄서 시험 앞두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 휘발성으로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